삼국사기 제4권 신라봉기 제4편 지증왕. 지증마립간, 신라의 개혁군주. 서기 500년, 신라. 소지마립간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는 내무랑의 증손자, 스포갈무랑의 아들 지대로에게 돌아갔습니다. 성은 김씨. 그는 소지왕의 제종, 즉 육촌 동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김씨 조생 부인으로 눌지왕의 딸이었고, 왕비는 박씨 연제 부인으로 이찬등근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지증마립간입니다. 체격이 유난히 컸고 담력이 남달랐던 하지만 왕위에 오른 나이는 64,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생을 정리할 나이에 그는 이제 막 신라를 이끌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신라의 왕들은 참으로 묘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거서관, 차차옹, 이사금, 마립간. 신라 말의 명유 최치원은 이런 호칭들이 너무 촌스럽다 여겼는지 그저 왕이라고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기록하는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도 초나라 말 고고도, 흉노의 택리고도 같은 이민족 언어를 그대로 남기지 않았던가. 신라의 방언 역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즉위 3년째, 서기 502년 봄, 지증왕은 한 가지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순장을 금한다. 왕이 죽으면 남녀각 5명씩을 함께 묻던 잔혹한 풍습.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이 전통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해 2월, 왕은 또 친히 신궁에 제사를 올렸고 3월에는 각 주군의 명을 내려 농사를 건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 역사상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소를 이용한 농경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기 503년, 즉위 4년째 겨울. 궁궐 안, 신하들이 왕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전하, 시조께서 나라를 창업하신 이래로 우리 국호는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혹은 사라, 혹은 사로, 혹은 신라. 제각각이옵니다. 신이라는 글자는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고, 나라는 글자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정식 국호로 삼는 것이 마땅할 듯하옵니다. 또한 전하, 예로부터 나라를 가진 이들은 모두 제나 왕을 일컬었습니다. 우리 시조께서 나라를 세워 지금까지 22대 동안 우리는 단지 방언으로만 왕호를 일컬어 왔을 뿐입니다. 이제 존귀한 칭호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가 신라국왕이라는 칭호를 올리옵니다. 지증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신라는 비로소 신라가 되었고 왕은 신라국왕이 되었습니다. 500년 세월을 거쳐온 나라가 마침내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 순간이었습니다. 서기 504년, 즉위 5년. 여름 4월, 상복법이 제정되어 반포되었습니다. 가을 9월에는 백성들을 징발하여 파리, 미실, 진덕고라 등 12개의 성을 쌓았습니다. 이듬해인 505년, 즉위 6년. 지증왕은 친히 국내의 주, 군, 현을 정비했습니다. 실직주를 새로 설치하고 이사부를 군주로 임명했습니다. 군주라는 명칭은 바로 이때 처음 생겨났습니다. 그해 겨울 11월, 왕은 빙고, 즉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를 만들게 했고 배를 만드는 법도 정비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즉위 10년, 서기 509년. 봄 정월, 서울 동쪽에 시장이 설치되었습니다. 3월에는 함정을 파서 맹수의 피해를 막도록 했습니다. 신라는 차근차근 한 걸음씩 국가의 틀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위 13년, 서기 512년. 신라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 여름 6월. 동해 한가운데 있는 섬나라, 우상구. 혹은 울릉도라 불리는 이곳은 둘레가 100리나 되는 큰 섬이었습니다. 험한 지형을 믿고
신라에 복종하지 않던 곳 이사부. 이제 하슬라주의 군주가 된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상국 사람들은 우둔하고 사나운 데다 섬이라는 지리를 믿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굴복시키려 하면 오히려 저항만 심해질 것입니다. 계책으로 복속시켜야 합니다. 이사부는 나무로 사자 형상을 여러 개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전선에 나누어 실었습니다. 배들이 우상국의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우상국 사람들이여, 들으시오. 너희가 만약 항복하지 않는다면? 병사들이 나무 사자들을 배 위로 드러냈습니다. 이 맹수들을 풀어 너희를 모조리 짓밟을 것이오. 우상국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평생 사자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우상국은 신라에 귀속되었습니다. 해마다 그 지역 특산물을 바치는 조공국이 된 것입니다. 서기 514년, 즉위 15년. 봄 정월, 지증왕은 아시촌에 소경을 설치했습니다. 가을 7월에는 육부와 남쪽 지역 백성들을 옮겨 그곳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지증 마립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하들은 그에게 지증이라는 시호를 올렸습니다. 지혜로 증명하다. 지증, 신라의 시호법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4세 왕위에 올라 15년을 다스린 노왕. 그는 순장을 폐지하고 우경을 시작했으며 국호를 정하고 왕호를 바로잡았습니다. 행정구역을 정비하고 우상국을 복속시켰으며 시장을 열고 빈고를 만들었습니다. 짧지 않은 15년이었지만 그가 이룬 것들은 신라 500년 역사를 통틀어도 가장 혁명적인 변화들이었습니다. 지증 마립간. 신라가 고대 국가로 우뚝 서는데 초석을 놓은 개혁군주.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역사 속에 남았습니다.